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공원 잔디반 위에서 여러분의 강아지가 갑자기 네 발을 하늘로 치켜 올리며 등을 바닥에 비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귀엽다고 웃으며 바라보다가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피부에 벌레라도 붙은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목줄을 잡고 일으키면 아이는 불만 가득한 눈으로 보호자를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서 온몸을 격렬하게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산책 나온 다른 보호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고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실 이 행동 하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만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늑대 시절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겨진 본능부터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전부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강아지가 바닥에 몸을 비빌 때 웃어야 하는 순간과 달려가야 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강아지 안에 잠들어 있는 야생의 피가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늑대로부터 물려받은 냄새 위장 본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 강아지의 조상인 늑대는 사냥감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체취를 감추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풀이나 흙 또는 다른 동물의 배설물에 몸을 비벼서 자기 냄새를 덮어버렸는데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것을 냄새 굴리기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능이 15,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영역 표시입니다. 강아지의 몸에는 귀 뒤쪽과 발바닥, 그리고 꼬리 밑 부분 등 여러 곳에 냄새를 분비하는 선이 있어서 평평한 잔디밭에서는 온몸을 문질러서 자신의 체취를 남깁니다. 특히 다른 강아지의 냄새가 강하게 배어있는 장소를 지나갈 때 영역 의식이 강한 아이들은 반드시 그 위에 드러누워서 자기 냄새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비슷한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이에요. 산책 중 특정 장소에서만 유독 격렬하게 비비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 다른 강아지가 남긴 냄새가 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줄을 가볍게 당기면서 간식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새로 산 가구나 처음 간 이불 위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때는 낯선 물건에 자기 채취를 붙여서 자기 영역의 물건으로 만들려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는 감정 표현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혹은 신나는 산책을 마친 직후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표정을 잘 보시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눈이 반달처럼 웃고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파에 드러누워서 기지개를 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이때 강아지의 뇌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설명해요. 네 번째 이유는 반대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되거나 큰 소리에 놀랐을 때, 또는 다른 강아지와 마주쳐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일부 강아지들은 바닥에 몸을 비비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귀가 뒤로 젖혀져 있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산책 중 특정 구간을 지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공사장 소음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책 경로를 바꿔주거나 간식과 칭찬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이유는 목욕 후 자기 냄새를 되찾으려는 행동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말려놓으면 곧바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온몸을 미친 듯이 비비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강아지에게 자기 채취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아서 향이 강한 사프로 목욕을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원래 자기 냄새가 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바닥이든 이불이든 쿠션이든 닥치는 대로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너무 심하다면 향이 약한 저자극 전용 샤프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욕 후에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를 미리 깔아두면 그 위에서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채취를 회복할 수 있으니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참고로 수의사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목욕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피부질환이나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비비는 경우예요. 진드기나 벼룩 같은 외부 기생충이 피부에 붙으면 강아지는 미칠 듯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손이 닿지 않는 등 부분이 가려울 때 바닥에 드러누워서 비비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잠깐 비비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면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귀 안쪽이 붉어지거나 발바닥을 계속 핥는 행동이 동반된다면 피부 질환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 환절기에는 풀밭의 꽃가루와 먼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산책 후 아이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털을 갈라서 피부를 들여다봤을 때 붉은 점이나 비듬 또는 각질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금방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2차 감염으로 번지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비비는 행동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된다면 강박 행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024년 한국 반려동물 행동학회 보고에 따르면 반복적인 바닥 비비기와 꼬리 물기 등의 강박 행동은 2살 전에 발현되어 치료 없이는 점점 악화된다고 해요. 실제로 한 보호자분의 골든 리트리버가 산책 때마다 특정 잔디밭에서 30분 넘게 몸을 비비며 일어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진드기 감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간의 투약 치료로 완쾌했지만 더 늦었다면 피부 전체로 감염이 퍼졌을 수도 있었다고 수의사가 경고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살 포메라니아는 목욕 후 바닥에 비비는 행동이 점점 심해져서 1시간 넘게 비비다가 피부에 상처까지 났습니다. 검사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저자극 샴푸로 교체한 뒤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반대로 행복한 사례도 있는데 3년째 산책 중 잔디밭만 보면 발라당 드러눕는 비글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걱정이 되어 병원을 3곳이나 돌았지만 어디서든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의사는 이 아이가 단순히 잔디의 촉감과 흙냄새를 너무 좋아해서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니 편하게 즐기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이라도 원인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의 전후 맥락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책 직후인지 목욕 직후인지 특정 장소에서만 그런 건지 피부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야 해요. 바닥에 비비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거나 피부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동반된다면 가벼운 본능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바닥에 몸을 비비는 행동에는 늑대의 냄새 위장 본능과 영역 표시, 그리고 행복감 표현과 불안감 해소, 그리고 목욕 후 냄새 되찾기와 피부 질환 경고까지 총 6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표정과 꼬리, 그리고 피부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꼬리를 흔들며 발랄하게 비봤다면 그냥 웃으면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를 집요하게 긋거나 털이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이 보인다면 사흘 안에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주십시오.